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신제품 출시가 많죠. 이럴 때 문득 궁금한 것이 신제품 발표에서 성능을 공개하는데 과연 공개한 성능이 실제랑 얼마나 비슷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로 보는 최근 발표한 신제품들이 출시 후 실제 제품 벤치마크와 비교해서 얼마나 다를지 봐보도록 하죠. 벤치마크는 제가 한 것은 영상 위에 카드 띄워줄 테니 가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에서, 오늘은 결과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신력 있는 사이트의 결과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CPU부터 보죠. 인텔은 가장 최근에 출시한 것이 불과 몇 주밖에 안 된 13세대입니다. 발표 때 세 가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5950X와 13900K를 비교한 거. 아마 저 당시 AMD 라파엘이 발표만 하고 아직 시중에 출시하지 않아서 그랬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데이터가 5950X, 12900K, 13900K, 5800X3D를 비교. 그리고 마지막은 12900K랑 비교해놨네요. 앞에 거부터 보면 99% 로우 워터마크라 써있죠. 그 위에 작게 로멀라이즈드 99% FPS, 그러니까 아마 하위 1% 프레임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영어 해석을 잘못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위 1% 프레임으로 보면 5950X와 13900K가 적게는 11% 차이, 많게는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너무 튀는 최저값하고 최고값을 제외하고 평균은 약 33% 정도 차이 나요. 상당한 차이죠. 다음 그래프는 평균 프레임 그래프인데 여기서는 5950X 대비 최소 6%, 최대 58% 정도, 평균으로는 한 30%, 12900K랑은 약 10% 내외, 5800X3D랑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줬어요. 12900K랑 비교한 다른 그래프 역시 10% 정도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 성능과 얼마나 다를지 바로 보죠. 저는 13900KF랑 12900K를 비교했는데 섀도우 틈에서는 평균 약 13% 정도,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는 약 15% 정도, 로스트 아크에서는 약 20% 정도, 롤에서는 약 20% 정도, 배그에서는 여기는 약 21% 정도, 마지막으로 옵치2에서는 약 17% 정도 12900K 대비 우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15%가 훌쩍 넘게 12900K 대비 13900K가 평균 프레임을 뽑아줬어요. 오히려 인텔 발표 때보다 실제 성능이 잘 나온 것이죠. 보통 발표와 출시 사이에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적어도 한두 번, 많게는 3-4번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런 게 정상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바이오스를 잘 잡은 거죠. 해외 유명 사이트를 봐도 12900K 대비 10% 이상의 평균 프레임과 오히려 5800X3D 대비 공개된 데이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5950X랑 로우 프레임 격차도 30%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텔은 성능 공개했던 데이터보다 오히려 실제 출시에서 조금 더 괜찮은 값을 보여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MD CPU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것이 라파엘이죠. 라파엘은 13세대 공개 전 발표했기에 주로 12900K랑 비교했습니다. 게임에서는 12900K 대비 7600X가 평균 5% 정도 우위라고 했네요. 다른 하나는 5950X랑 비교한 것인데 게임에서는 평균 20% 정도, 작업은 한 40% 정도 더 좋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그저 할 말이 없어요. 7600X도 아니고 7950X가 12900K의 허덕이죠. 로스트아크 평균은 동프레임, 심지어 하위는 밀림, 롤 12900K의 처참하게 밀림, 마블 가오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림, 13900K 아니에요, 12900K입니다. 배그 다른 게임보단 괜찮지만 역시 밀림. 마지막으로 섀도우 틈 하나 더 잘 나왔습니다. 네, 이게 바로 AMD식 벤치입니다. 해외 쪽도 초기 게임 벤치마크 결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나마 이게 일부 보드에서 라파엘 초기에 바이오스 문제로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 보드를 쓴 경우는 좀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도 최신 바이오스를 올릴 경우, 그러니까 최근에 벤치한 것을 보면은 AMD가 말하는 성능에 가까워지긴 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AMD는 발표한 성능이 처음 성능이 아니라 목표 성능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냐 이게. 그래픽카드 쪽 보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RTX 4090을 출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가지 정도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DLSS나 레이트레이싱에 관한 거라 유의미하지 않고 깡 성능은 딱 하나, 이 그래프에서 DLSS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되지 않은 좌측 2-3개의 게임만 유의미하다고 그 당시에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3090ti랑 4090이 약 한 1.5배에서 1.6배 정도 더 잘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엄청난 격차예요. 한 세대에 1.5배, 아니 그것도
3090 대비가 아니잖아요. 3090 Ti 대비죠. 3090 대비로 계산했을 때는 거의 1.8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쨌든 저도 3090 Ti랑 비교를 했으니 봐보죠. 마블 가오갤에서는 평균 약 1.6배, 로우는 약 1.55배, 로아에서는 평균 약 1.3배, 여기는 로우가 거의 같았고 배그에서는 평균 약 1.62배, 로우는 1.43배, 업치트는 평균 약 1.6배, 로우는 1.4배, 마지막으로 섀도우틈은 평균 약 1.75배, 로우 약 1.7배 정도 나왔어요. 특이한 케이스 빼면 대략 1.5배 이상의 차이가 난 거죠. 이 한 가지 고려사항이 CPU가 12900K였습니다. 4090의 포텐을 다 뽑아내지 못했죠. 13900K가 들어가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겁니다. 뭐 엔비디아 데이터도 12900K로 했으니 거의 비슷한 값이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벤치 보면 오히려 저보다 더 큰 격차가 나왔어요. 게임마다 봐도 거의 2배 가까운 격차가 난 게임이 태반이었고 13개 게임 종합 4K 토탈로 보면 평균 3090 Ti 대비 약 1.58배, 로우는 1.52배로 차이가 났습니다. 엔비디아 공개한 데이터랑 거의 유사하다. 왜 그러냐면 역시 국산 온라인 게임의 최적화가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MD 라데온 그래픽카드 보죠. 최근에 발표한 RX 7000 시리즈는 아직 출시 안 했기에 RX 6000 시리즈로 보시겠습니다. RX 6000 시리즈 발표 때 되게 많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게임 비교 그래프만 해도 5개에서 6개가 넘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비슷한 결과였기에 딱 필요한 몇 개만 볼게요. 일단 3080이랑 6800XT를 비교한 것입니다. 4K 게임 비교네요. 그래프를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하죠. 일부 게임에서는 3080이, 또 일부 게임에서는 6800XT가 우위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똑같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다음은 같은 그래픽카드의 QHD 성능 비교예요. 여기서는 거의 모든 게임이 6800XT가 더 잘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RX 6000 시리즈가 4K 게임 성능에서 약간 밀렸고 풀 HD로 올수록 그게 더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900XT랑 3090 간의 비교인데 여기도 뭐 대부분 6900XT가 이기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몇 게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RX 6000 시리즈는 동 라인업 RTX 30 시리즈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잘 나온다고 발표한 것이에요. 과연 실제도 그랬을까요? 이게 나도 믿었었는데 네, 전혀 아니었죠. 이건 제가 RX 6900XT 스트릭스 LC랑 RTX 3080 스트릭스를 비교한 것입니다. 제 기억에 6900XT 출시 후 몇 주 지나서 테스트한 거라 뭐 드라이버 문제 이런 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봐야겠죠. 초반보다는. 결과는 네, 배그에서는 두 개가 같아요. 3090이랑 같다며. 이거는 3080입니다. 실제로는 3080이랑 QHD는 뭐 오차 범위 수준이고 4K는 소폭도 그래도 6900XT가 잘 나왔습니다. 다른 게임 옵치 1 보면 여기는 확실히 최적화가 잘 된 게임이다 보니 10% 정도의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는 QHD는 동률, 4K는 오히려 밀렸어요. 어떡하냐. 해외 쪽은 어떨까요? AMD가 공개한 데이터에서 두 브랜드 간 격차가 거의 같다고 나온 두 미터널을 보면 QHD도 3090과 6900XT는 상당한 격차, 그나마 6800XT랑 3080은 조금 비슷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4K 넘어오면 6900XT가 3080하고 같죠. 18개 게임 종합 데이터로 넘어와도 이런 경향은 같습니다. 결국 4K에서 6900XT랑 비슷한 건 3080이에요. 대부분 게임에서 6900XT가 3080도 아닌 3090보다 좋다고 발표한 AMD 데이터랑 많이 다르죠. 그래도 이게 해외 자료라 차이가 적어요. 왜? 국내는 늘 최적화 이슈가 있는 인기 국산 온라인 게임이 벤치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저 게임들은 최적화가 발목을 잡는데 점유율이 바닥인 AMD 그래픽카드 최적화는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국내 벤치가 해외보다 AMD에 더 박하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막간으로 우리 인텔 아크 그래픽카드도 있잖아요. 한번 봐야죠. 인텔은 진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이게 9월 30일에 공개한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출시 약 2주 전 정도. 너무 많은 데이터를 공개해서 주요 데이터만 볼게요. 일단 A750이 3060 대비 QHD 평균에서 20% 정도 우위를 보여준다 하고 다른 데이터에서도 비슷하게 20% 정도 성능이 더 좋다 하네요. 그리고 다른 데이터는 와 정말 많은 게임을 보여줬는데 대부분 3060보다 우위인 점은 일단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A770도 3060이랑 비교해놨는데 요거는 레이트레이싱 성능 데이터라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더 좋다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제가 아크를 리뷰를 못해서 진짜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쉽게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해외 데이터로 빠르게 평균만 보고 갑시다. FHD 기준 A770, A750 모두 3060 미칩니다. 그래도 6600 노말이라는 비슷하게 나왔네요. 와, 이건 예상 밖인데. QHD 기준에서는 정말 인텔이 말한 대로 A770이 3060보다는 우위입니다. 대충 한 5% 차이 나는 것 같아요. A750 같은 경우는 거의 동률. 다만 얘도 역시 국산 온라인 게임에서는 엔비디아 대비 영 힘을 못 씁니다. 그래도 정말 신기한 게 배그에서 라데온보다 더 좋았어요. 와, 이건 진짜 국산 온라인 게임에서 얼마나 최저가 걸림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종합해보면 파트마다 1등인 곳이 꾸밈없이 발표하는 편입니다. CPU에서는 인텔이, 그래픽카드에서는 엔비디아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AMD식 벤치는 존재한다. 그나마 이게 최근 들어 그래픽카드도 CPU도 많이 따라잡아서 뻥튀기가 덜해졌습니다. 분석하는 곳에 따라 다른데 보통 적중률 높은 곳 기준으로 AMD가 공개한 데이터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낮춰서 보더라고요. 어차피 몇 주 후면 성능 공개되는 건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정말 그 사이에 뭐 주가 뻥핑이라도 노리나? 근데 대부분 신제품 공개하면 주가 다 떨어지던데 요즘은. 그러니 신제품 RX 7900 XTX도 뭐 뻔히 보이죠. 에이, 설마 그래도 타사도 아니고 자사 전세대랑 비교했는데 그랬겠어 싶지만 공개 직후와 다르게 추가 기사가 나간 후 대부분 사이트나 분석하는 곳에서 예상 성능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국산 온라인 게임 헬조카까지 결합되면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네요. 종합적으로 가장 좋은 곳은 인텔이라 봐요. 성능 말고 공개하는 발표 데이터 말이죠. 인텔은 다른 곳 대비 2배 이상의 많은 다양한 게임을 보여줬어요. 이게 잘 나가는 CPU뿐만 아니라 이제 첫 삽을 푼 그래픽카드까지 정말 많은 게임에서 성능을 보여준 거죠. 대충 봐도 10개는 훌쩍 넘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공개하는 데이터와 편차가 작은 것 같습니다. 이걸 눈속임하는 것이 잘 나온 일부 게임만 보여주는 방식이니까요. 앞으로는 어디든 그냥 깔끔하게 공개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히며,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